네.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소방 전기 설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할 건데요. 거의 대부분 이제 자동 하재 탐지 설비에 있는 내용과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설계할 때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전기 구조, 우리 기사에서 공부를 할 때 전기 구조 원리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일단 비상경보 설비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보다는 가장 앞장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상경보 설비인데, 비상경보 설비는 화재가 발생하고요. 화재가 발생하면, 수동으로 발신기를 누르게 되고요. 발신기를 누르게 되면 수신기 쪽에 신호가 가고, 수신기에서는 경종에 대한 어떤 신호까지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 하재 탐지 설비에서는 약간의 어떤 수동적인 어떤 그런 개념의 어떤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화재, 발신기, 수신기, 경종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좀 내줬던 자료에서는 소방 대상물에 설치 대상이 있는데, 설치 대상은 조금 더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설치 대상 자료에 보시면 공연장, 공연장은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층, 무차층, 지하층, 무창층에 있는 건축물들은 150제곱미터 이상의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는 400제곱미터 이상의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설치 대상도 설계를 할 때 중요하니까 좀 잘 봐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시 4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도 있습니다. 상시 4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옥내 작업장 이런 곳으로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비상경보 설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뭐 구성 및 작동 원리도 있습니다. 상용조는, 비상조는 기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뭐냐면 여기 비상경보 설비에 있는 내용들 중에 설치 기준들이 있어요. 전원에 대한 전원, 전원은 축전지 및 교류자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용으로 해야 됩니다. 자, 개폐기에는 비상벨, 개폐기라는 게 뭐냐면 차단기이죠. 차단기에는 표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감시 상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감시 상태 60분, 그리고 경보 10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시 상태 60분 이상, 그리고 경보를 10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용량이 되어야 되고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설치 위치입니다. 부식성 설치 위치는 부식성 가스가 있는 데는 설치를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해 부식의 우려가 없는 곳에 일단 설치를 해야 됩니다. 습기하고 이런 곳이 없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배선입니다. 배선. 배선은 전원 회로의 배선은 내화 배선. 전원은 내화 배선. 그리고 배선, 기타 배선은 내화, 내열 배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음량 정치입니다. 음량 정치.
음량 장치. 자, 음량 장치는 1m 떨어진 지점에서 90dB 이상의 음량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격 전압의 80%, 전격 전압의 80% 이상일 때, 80%일 때 음량을 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24V를 쓰거든요. 이것의 0.8V는 19.2V 이상에서 동작할 수 있는 용량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방대선 및 층마다 설치할 때 소방대선 각 부분부터 하나의 음량까지의 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음량 장치가 있는 그 거리까지는 수평거리, 수평거리 25m.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 음량 장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m 떨어진 점에서 90dB 이상의 음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은 80% 이상, 24V에 80%니까 19.2V 이상에 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실 음량 장치는 수평으로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신기입니다. 발신기에 대한 기준입니다. 발신기에 대한 조작 스위치의 높이, 조작 스위치의 높이입니다. 0.8에서 1.5m 이하의 위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음량 장치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량 장치까지는 25m 수평 거리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발신기의 위치 표시등을 함상부에 설치하고 위치 표시등, 적색등으로 하고요. 그리고 위치 표시등이 설치된 벽면에서 15도 앞쪽으로 해서 10m까지, 그래서 15도 상방에서 거리는 10m까지 다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기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음량 장치에 대한 기준, 그리고 배선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설치 위치에 대한 기준, 전원에 대한 기준들도 잘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입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하나의 감지기에 센서도 있고요. 그리고 뭐냐면 전원도 들어있고요. 아래 내부에 건전지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한꺼번에 다 있는 겁니다. 보통 한 10,000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설치하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어떤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건전지, 전원에 대한 부분도 건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용량이 이상이 됐을 때 바꿔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자, 설치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잘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 각 실마다 설치합니다. 그리고 면적이 150제곱미터마다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최상층의 계단실에 천정에 설치해야 되고요.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하고요. 상용 전원을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독 감지기 2차 전지는 성능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준들은 나머지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비상 방송 설비입니다. 자, 비상 방송 설비인데, 여러분들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는 이것은 자탐 설비입니다. 자탐 설비, 자동 화재 탐지 설비죠. 자, 이 부분들은 앰프 설비입니다. 앰프. 사실은 이제 앰프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앰프는 마이크로폰, 그리고 앰프, 정폭기. 자, 앰프의 메인, 그리고 스피커,
요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이크, 그 다음에 앰프, 스피커 요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이크에서 음압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들고요. 전기 에너지를요 증폭하고 증폭하고 이제 전기를 다시 뭐냐면 음압 에너지로 만들어내야겠죠. 자, 음압을 전기 에너지 마이크, 그다음에 앰프는 전기를 증폭, 그리고 스피커는 전기를 음압으로 바꾸게 되는 이런 것들이 앰프 설비인데, 사실 이제 앰프 설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앰프 설비를 자탄 설비하고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앰프에 있는 스피커를 가지고 화재의 발생을 알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비상방송 설비는 굉장히 좀 사실은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설비고요. 사실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극대화하는데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원 설비에 대한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전원 설비.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기 또는 교류잡이 옥나간선으로 하고 전용을 한다. 자, 여기 되면 아까 전원 설비는 전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폐기, 아까 똑같습니다. 개폐기에는 표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감시 상태 60분, 그리고 경보 10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용량을 둘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배선은요. 배선은 내화 배선.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 배선. 기타는 내화나 내열 배선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나중에 한번 내화나 내열 배선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한번 따로 갖기는 하겠습니다. 자,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등에 설치할 것. 이 말은 뭐냐면 일반 배선과 소방 배선을 하나의 관에 전선관이나 덕트에 넣지 말라. 분리를 해라 이야기죠. 소방에 대한 부분들이 배선에서 화재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반 배선에서 화재가 나서 소방 배선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 같은 전선관이나 같은 덕트에 두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스피커가 있는데 한 개의 스피커에서 혹시나 단락이 발생하면은 어떤 이 정폭기가 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쪽에서 이게 화재가 나서 단락이 되면 이쪽에서 끊어주게 해서 다른 쪽의 스피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서 신뢰성을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경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자, 음량 장치입니다. 음량 장치. 자, 음량이 화재 신고를 앰프가 수신하고 화재를 경고할 수 있는 시간은 10초 이내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초 이하로 할 것, 이하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방송 설비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 화재 시 비상경보 외에 방송을,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일반 방송을 자탐 설비하고 그 다음에 방송 설비와 연동을 해 놓는 상태라고 그러면은 연동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연동을 해 놓을 때는 뭐냐면 일반 방송이 뭐 레코드 플레이어, 라디오,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방송이 나가고 있겠죠. 근데 자탐 설비에서 화재 신호가 오면 모든 자체적인 방송은 나가지 않도록 하고 화재에 대한 신호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의 소방 대상물에 2개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하나의 소방 대상물의 규모가 커서 2개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서로 간에 상호 통화가 되도록 하고,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그리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어느 이 조작부든 이쪽 조작부든 이쪽에서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여기 조작부에서 확인될 수 있어야 되고 여기가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여기 조작부에 확인될 수 있도록 할 것. 그래서 하나의 소방 대상물에 2개 이상의 조작부가 있을 때는 서로 통화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각각의 조작부 장소에서 어느 조작부에서도 뭐냐면 당해 소방 대상물의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경보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폭깁 조작부는 앰프가 있는 시설은 앰프는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작부에서 이씨는 0.8에서 1.5m, 0.8에서 1.5m 이하에 설치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삼선식인데 자 이게 음량 정치의 배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게 공통입니다. 하나의 공통이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들은 업무용입니다. 업무용이요. 그러면 이 공통과 업무용으로 평상시에는 일반 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 선로와 요 선로가 연결되죠. 그리고 저항을 연결해서 음량 조절기를 하게 되면 요렇게 두 가닥, 요 가닥과 음량 조절기를 거쳐서 스피커에 공급하도록 해서 스피커의 음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만약에 화재가 나면 이쪽으로 절체를 해야 되고요. 절체해서 요렇게 붙습니다. 근데 화재가 났을 때는 음량 조절기를 통해서 만약에 통한다고 그러면 소리가 작아서 화재가 났는지 모르겠죠. 자, 이럴 때는 뭐냐 하면 이럴 때는 전혀 음량 조절기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스피커의 공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는 노란 거와 하얀 것으로 음량 조절기를 통해서 공급되도록 되어 있고 화재 신호가 오면은 업무용 말고 긴급용으로 전환되게 해서 긴급용과 그리고 업무용의 공통으로 된 어떤 그 선로에서 스피커에 발하도록 해서 올 100%로 음량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음량 조정 장치 조정기는 삼선식으로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이 그림만 가지고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림만 가지고도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현장에서 설계하는 부분도 중요하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전기 회로의 유도상에 자, 여기에 스피커 선입니다. 스피커 선로가 있습니다. 스피커 선로가 두 가닥 지나갑니다. 여기에 전기 선로가 있습니다. 자, 전기 선로는 전기 전류가 흐르면요. 그 주위에 자숙 파이가 흐르고요. 그리고 그 자숙 파이에 의해서 스피커 선로에 다른 전기를 유도할 수가 있어요. 자, 전기에서 선로에 의해서 다른 스피커에 원래 스피커에서 주는 신호 외에 이 신호 플러스 전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잡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유도 장애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장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유도 장애가 나지 않도록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 유도 장애가 설치하지 않으려면 여기에 두 거리를 이격을 하든지 아니면 이 선로를 차폐를 하든지 자,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확성기의 음성 용량은요 4W입니다. 무조건 4W를 하고 실내는 4W짜리도 있습니다만은 1W 이상짜리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는 1W 쓸 수도 있고 4W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1W 이상을 쓰면 되고 무조건 3W 이상으로 사용해야 되죠. 그리고 확성기는 스피커는 거실 각 부분에 20 수평거리 25m의 수평거리를 유지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작부는 뭐 나머지 보시면 되고요. 음량장치의 구조와 기능이 음량장치는요
80%의 전압에서 음량을 발할 수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탐 설비와 연동해서 동작할 수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상방송 설비의 구성인데, 구성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여러분 좀 어려울 건데,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방송 설비의 일단 구성을 보자고요. 아까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방송 설비만 구성요. 자, 마이크로폰요. 그리고 정폭기요. 그리고 스피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마이크는 압전 효과를 이용합니다. 자, 압력을 주면 전기가 생성되는 원리를 이용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제 마이크가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부에는 이제 건전지가 있고요. 자, 건전지는 이렇게 코일을 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위에 다이어프램이라는 걸 쓰는데 다이어프램은 압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만들어져 있는 어떤 설비죠. 그래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자석이 여기는 고정된 자석이고 위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자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압이 클 때는 크게 움직일 거고 압이 작을 때는 작게 움직이겠죠. 자, 여기에 어떤 자석이 있는 상태에서 전자석, 전기를 만들어서 자석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힘을 가하게 되면 압을 가해서 다이애프럼이라는 부분들 가서 힘을 가하게 되면 P와 F를 가게 되면 자, I가 전류가 생성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마이크는. 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자, 정폭기에는 마이크에서 나오는 어떤 전기 신호를, 전기 신호가 작으니까 정폭된, 전기 신호로, 다시 만들어줄 때 쓰죠. 자, 거기서 스피커는 뭐냐면, 스피커는, 정폭된 전기가 어떤 떨림 현상, 진동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소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기 그리고 떨림, 진동 그리고 소리로 만들어내는 스피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스피커도 스피커의 어떤 특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원래 검토하는 게 있고요. 정폭기도 이 정폭기의 특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검토하는 게 있고 이 마이크도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특성을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 막 거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냐면 감도, 그 다음에 주파수 특성, 그리고 지향성 요런 어떤 특성들이 있고요. 자, 정폭기에는 전격 출력, 여기도 주파수 특성, 그리고 외형률, 그리고 SMB, 그리고 명료도. 자, 이런 부분들이 이 정폭기의 특성이 어떻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나타내는 데 쓰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스피커는 임피던스, 전격 출력, 주파수 특성.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의 어떤 성능이 어떤지, 그리고 정폭기의 성능이 어떤지,
마이크의 성능이 어떤지를 나타낼 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원리적인 부분들이니까 일단 그 선에서만 원리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쪽 방송 설비의 구성 및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입니다. 예,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 기본적으로 감지기, 자, 감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동 발신기, 감지기는 자동, 발신기는 수동, 그리고 중계기, 그리고 수신기, 그리고 벨 및 사이렌. 자, 그래서 감지기에서 감지, 그 다음에 중계기, 그 다음에 수신기, 그리고 벨 및 사이렌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은 자동으로 쭉 이런 형태를 가지고 화재를 울려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발신기는 수동으로 이렇게 신호를 넣어주는 형태의 어떤 입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계구역은 중요합니다. 경계구역은. 자, 경계구역은 개념은 하나의 어떤 구역을 화재의 경보 회로를 잡아서 그리고 표시, 그 다음에 경보, 그리고 어떤 이것에 따라서 피난, 소화, 설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구역들, 여기 지금 도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일정한 구역 정도를 600 제곱미터 이하를, 만약에 면적으로 따지면요, 600 제곱미터 이하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해서 감지기가 몇 개가 설치가 돼요. 그 감지기 전체를 하나의 어떤 회로로 두고 그 회로를 하나의 여기에 회로로 잡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화재가 나면 하나의 경계구역과 그리고 화재의 메인이 이렇게 떠도록 되어 있음으로 해서 옆에 경계구역 일람도를 보면 어느 구역에 화재가 났고 몇 층 어느 구역에 화재가 났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구역에 어떻게 화재가 났는지를 표시해 주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경계구역 중에서 중요합니다. 설치 기준 중요합니다. 설치 기준은 하나의 경계구역이 두 개의 건물에 미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두 개의 층에 미치지 않을 할 것, 그리고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예.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혹시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인데 길이가 50m를 넘어가게 되면요, 그것은 두 개의 경계구역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주된 출입구에서 보일 때는 1000제곱미터 이하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건상실 리니언 스튜디오의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하고 길이는 45m 이하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외기에 면하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은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이내에는 경계구역에 삽입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설정 시 주의사항은 이제껏 이 법에 정확하게 어떤 경계구역에 대한 부분들을 실어 놓을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은 어떤 설계와 감리를 진행함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파악해 놓고 정리해 왔던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경계구역의 면적은 감지기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이나 필요로 하는 부분이나 면제된 장소도 일단은 면적으로 넣어서 산출합니다. 발코니가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경계구역 설정 시 제외하여도 무방하나 발코니를 확장했을 때는 면적으로 넣고 계산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용도상 관련이 있는 구역은 어떤 용도에 따라서 화재의 특성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화재의 특성에 따라서
감지기를 경계 구역을 잡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주방이 있고 만약에 거실이 있습니다. 그럼 주방은 일시적으로 요리를 할 때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정온식이 어울리고요. 그럼 거실은 뭐 연기 감지기나 열 감지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방은 주방 형태로의 어떤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그리고 거실은 거실도로 묶어서 이렇게 해서 경계구역을 따로 분리하는 게 좋지. 이렇게 연결해 놓게 되면 특성이 좀 다름으로 해서 어떤 일부분들은 일부분에서 계속적인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다르게 계속 울릴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래서 용도는 화재의 특성에 따라서 좀 경계 구역을 설정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자탐의 비화재보입니다. 자탐의 비화재보는 오보라고 그럽니다. 오보는 실보와 비화재보가 있습니다. 자, 비화재보는 화재가 나지 않았는데 경보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서는 실보는 화재가 났는데 경보가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든 간에 굉장히 좀 문제가 큰 건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화재가 아니 나는데도 불구하고 경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비화재보라고 한다, 이렇게 보고요. 자, 비화재보의 원인들은 인위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원인들, 그리고 기능적인 원인들, 그 다음에 설치상의 원인들, 유지상의 원인들, 환경상의 원인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인위적인 어떤 외부의 어떤 부분들이 가해져서 오동작이 나는 겁니다. 먼지, 그 다음에 배연, 자동차의 배연, 그리고 조리, 음식점의 조리, 그리고 뭐냐면 겉면, 담배 연기. 자, 이런 것들에 인해서 감지기의 기능에 영향을 줘서 오동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위적인 어떤 이런 어떤 외부의 인위적인 어떤 부분들이 감지기에 가해져서 되는 거죠. 자, 감지기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모래나, 그 다음에 조리할 때의 전기나, 그리고 벌레, 충, 그리고 감도 변화, 그 다음에 결로, 물방울이 생기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감지기 기능 영향에 대해서 오동작이 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설치에 대한 어떤 부적합인데, 부적합한 장소, 장소,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 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 자, 유지상의 원인들, 청소. 자, 환경상의 원인들, 온도, 바람. 자, 습기, 습도, 압력.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기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오동작이 나는 것들입니다. 자, 비화재보의 원인들이고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감지기 대책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두 가지입니다. 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 그리고 좋은 감지기예요. 특수 감지기. 특수 감지기. 자, 특수 감지기는 비용이 비쌉니다. 비용이 비싼 대신에 신속적이고요, 신뢰성이 있는 감지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적응성 감지기. 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예,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뭐냐면 특히 예를 들어서 주방은 화재가 나지 않았고 일시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부분이죠. 주방은 화재가 나지 않았고 일시적인 온도 상승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분입니다. 주방에서는 화재가 나지 않았고 일시적인 온도 상승이니까 이런 데는 차동식은 동작을 하겠죠. 근데 정온식은 정해진 온도에 일시적으로 온도가 오르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온도에 지속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정한 온도에서 도달했을 때 동작할 수 있도록 돼야만 울리도록 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감지기입니다. 자, 수신기 대칭이요. 자, 인텔리전트 수신기. 그냥 비용이 비싼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 보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좀 더 나아가면 AI를 탑재한 수신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요. 이게 뭐냐면 항상 그 자기가 맡고 있는 그 감지기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가 가장 적합할 때 동작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축적형 수신기입니다. 축적형 수신기는 감지기에서 수신기로 신호를 받고 그리고 경보로 내보낼 거예요. 자, 일정한 시간을 잡아두는 겁니다. 감지기에서 신호가 왔을 때 만약에 20초의 축적형을 썼다고 그러면 감지기에서 신호가 올 때 20초가 지났을 때 경보할 수 있도록 경보로 신호도 내도록 이렇게 잡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비화재부를 방지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텔리전트 자탐 설비입니다. 그래서 인텔리전트 자탐 설비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자탐 설비죠. 굉장히 인텔리전트 자탐 설비, 똑똑한 굉장히 똑똑한 자탐 설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규모가 큰 데를 이렇게 쓰는데 이제 루프로 이렇게 되어 있고 A 건물, B 건물, C 건물, D 등 건물 이렇게 루프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한쪽에서 만약에 문제가 회로가 연결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수신기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중계기가 있고 감지기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탐 설비의 구성은 이 수신기의 또 구성에 따라서 이렇게 좀 등급별로 나눠준다 보시면 되는데 P형 발신기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경보 발신 장치 그러니까 감지기 그리고 수신기 그다음에 경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일반 R형 수신기는 뭐냐면 감지기 그리고 중계기 그리고 R형 수신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계기, 경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중계기는 하나의 CPU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의 개념으로 되어 있고 저는 통신 설비가 주고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실선이 왔다 갔다 하고 중계기에서는 컴퓨터에 대한 어떤 선로들 전원선과 통신선이 주고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날로그 R형 수신기입니다. 자, 뭐냐면 수신기가 있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감지기 이 앞에서 얘기했던 거 중계기
이렇게 신호를 와서 신호를 내보낼 수도 있지만 아날로그 감지기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감지기는 이 자체가 하나의 CPU입니다. 보통 여기에서 감지기는 뭐냐면 생각을 할 줄 몰라요. 그냥 접점만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그 신호만 주는 거죠. 근데 아날로그 감지기는 하나의 CPU가 있어서 자기만의 주소가 있고요. 자기만의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신호를 이렇게 바로 아날로그 R형 수신기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아날로그 R형 수신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인텔리전트 R형 수신기는 이런 겁니다. 아까 감지기 그리고 중계기, 자, 이게 수신기죠. 자, 이렇게 아까 이렇게 된 부분들이 그냥 R형 수신기. 자, 이게 인텔리전트 감지기하고 이게 인텔리전트 R형. 예. 이제 앞에 보시면 아날로그형 R형 수신기. 자, 이런 것들을 여러 회로를 묶어서 이 하나의 회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회로를 묶어서 이렇게 루프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인텔리전트 R형 수신기의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전트 R형 수신기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 대의 수신기를 통신 네트워크 상호 연결할 수 있다. 그리고 화제를 신호를 주고받는 피어 투 피어. 옛날에는 이제 감지기와 수신기는 주종 관계에 있거든요. 주종 관계. 근데 지금은 이제 아날로그 감지기를 쓰면서 서로 대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기, 각각의 수신기는 개별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 운영이 가능하려면 내부에 CPU가 있어야 되고요. 전원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설비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도 되어 있지만 자기 자체적으로도 동작할 수 있고 경보를 울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텔리전트 자탐 설비의 구성 요소입니다. 구성 요소는 감지기, 감지기. 그 대신 이제 감지기는 지능형 감지기를 씁니다. 그리고 중계기, 그리고 수신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되어 있고요. 자, 인텔리전트 시스템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런 게 있습니다. 파이어 프린트 아날로그 디텍션은 뭐냐면 건축물의 환경이 12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어요. 그 형태에 따라서 감지기가 적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는 먼지가 많은 장소, 불꽃이 많은 장소에서는 불꽃이 많은 장소, 일반 장소에서는 일반 장소, 이것처럼 12가지의 건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감지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팅을 해놓게 되면 그에 가장 알맞는 오동작이 없는 그리고 신속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감지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설비라 얘기할 수 있죠. 자, 아날로그 감지기니까 이것은 하나의 CPU와 그리고 하나의 전원 설비를 가지고 있어서 바로 수신기하고 상호 송수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기 보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CRT 그래픽 디스플레이는 뭐냐면 이것은 이제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컴퓨터하고 수신기하고 연결해 놓음으로 해서 컴퓨터에 화재가 났을 때 컴퓨터에 도면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표현이 되게 해서 어느 구역에 화재가 났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신기와 컴퓨터에 연결해 놓은 부분들을 컴퓨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화재 감시하고 화재 경보를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트워크 기능은 이제 아까 수신기와 그리고 수신기 이런 설비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자기 자체적으로 혼자서 모든 어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스탠드 얼론, 자기 홀로 어떤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피어 투 피어 기능은 서로 대등 관계에 있다. 그리고 지금 점차 감지기와도 대등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프리알람 기능은 가장 감도가 적절하게 됐을 때 동작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1인 워크 테스트 기능은 원래는 이제
로컬 쪽에서 감지기에 있는 쪽에서 감지기를 열어서 찍고요. 그 다음에 수신기 쪽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유무선, 유비 커터서 유무선 설비가 될 수 있음으로 해서 하나의 핸드폰을 가지고 내가 감지기를 찍었다 그러면 감지기에서 수신기로 갔다가 다시 감지기로 와서 내 핸드폰으로 와요. 자, 그런 것처럼 이런 워크 테스트 기능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감지,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선로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비상방송하고 연결하는 비상방송 시스템, 그 다음에 무선 호출 기능. 옛날에 이제 병원에서 의사들한테 무선 호출기 기능을 줬죠. 그래서 사람이 계속 위급한 상황이 되면 무선 호출로 갔죠. 이런 것처럼 비상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무선 호출을 연결해 놓아서 무선 호출을 안전관리자 쪽에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진단기는, 그 다음에 화재가 났으면 기록, 사건 기록을 축적하고 보고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신속한 프로그램이 뭐냐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해서 뭐 성능을 향상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형 감지기 호환은 일반 감지기를 또 사용할 수 없으면 안 되니까 일반 감지기를 사용하면서 인텔리전트 사탐 설비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 환경 보존 기능. 점차 처음에는 사용하게 되면 감지기가 깨끗하니까 괜찮잖아요. 점차 사용하게 되면 감지기가 오염이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보정해서 가져갈 수 있는 기능,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뭐 수업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